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회사원입니다. 제 사연은 좀 황당한 사연입니다. 저는 직장 동료와 같이 나이트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자주 놀러 가던 곳이었고 지명 웨이터도 있었습니다. 돼지 엄마라는 웨이터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었고 저는 동료와 같이 오늘은 꼭 여자를 꼬셔서 나오자고 마음먹고 옷도 정장이 아닌 사복으로 갈아입고 놀러 갔습니다. 나이트에 입성을 해서 저희는 룸을 하나 잡았습니다. 들어가서 술과 안주가 나오자마자 돼지 엄마는 여자분을 한 분 데려오네요. 이미 술이 많이 취해 있던 분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혀주면서 제 동료에게는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나가네요. 그녀는 너무 취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 같더니 갑자기 저의 다리 위로 올라오시네요. 그러고는 키스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 동료는 눈이 커지면서 잠시 나가 있겠다고 눈치를 주고 나가더라고요. 들어온 지 10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녀는 저를 안고 키스를 하다 얼굴을 비볐다가 하면서 나가자고 합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동료가 들어왔고 눈치를 보더니 일단 올라가라고 하네요. 좀 이따가 전화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고 근처 모텔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20분 만에 그렇게 사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귀엽고 이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기는 정말 싫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잠이 들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일단 다시 나이트로 오라고 하네요. 저는 일단 그녀에게 쪽지를 하나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나이트에 다시 가보니 제 친구가 여자분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앉아있던 그녀는 이런 사실은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후에 그녀가 잠시 자기 자리에 다녀온다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동료는 저에게 좋았냐고 물어보네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고 다시 만나고 싶은데 너무 술에 취해서 기억도 못할 것 같아서 쪽지를 남겨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동료는 대박이라며 좋았겠다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동료와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명의 여자분들이 왔지만 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모텔에 두고 온 그녀가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다가 여자분 2분과 같이 나가서 술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고 싶었지만 저만 재미 봤다고 그럴까 봐서 기분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나와서 노는데 저는 전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은 맞춰줘야 해서 어떻게 하던 동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그녀들과도 헤어지게 되었고 동료는 술도 취해서 집에 간다고 택시를 타고 가버렸나요. 저는 집으로 갈까 하다가 모텔에 두고 온 여자분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모텔 쪽으로 갔고 도착해서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네요.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여자분은 누구세요? 하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까 나이트에서 같이 온 사람이라고 했더니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따라서 들어갔고 그녀는 침대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혹시 제 가방이랑 못 봤냐고 하네요. 저는 올 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여자분은 전화기도 없더군요. 저한테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더니 본인 전화로 전화를 하더군요. 친구가 받은 것 같았고 그녀는 싸우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괜히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친구분이 온다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로 오면 제가 중간에서 정말 이상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도 못하고 있었네요. 그녀는 침대에 앉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무언가 궁금했는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시네요. 저는 거짓말을 조금 했네요. 일단 술이 많이 취하셔서 저보고 나가자고 하셔서 여기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도 나누었고 잠든 사이 잠시 편의점을 다녀왔다고 했네요.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미친 엑스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다. 그녀의 친구는 방에 들어오며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친구분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듯 물어봅니다. 그녀의 친구 손에는 가방이 2개나 들고 있더군요. 자기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친구분도 술에 많이 취해 있었지만 화가 나서 그런지 술에 취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안 보이더군요. 술 취한 여자 2명 가운데 서서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이 자식 귀엽네라고 하면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고 내 친구랑 좋았냐고 물어봅니다. 저의 양 어깨를 붙잡고 저에게 키스를 해버립니다. 옆에 있던 여자분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말을 꺼냈지만 그녀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에는 그녀들이 뒤섞여서 저는 그녀들의 놀이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건지 울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요. 누가 들으면 행복해 보일 얘기 같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은 정말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해서 일단 몰래 혼자 나왔네요. 다음날 동료를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주었더니 동료는 진짜냐고 물으며 좋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진짜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했지만 동료는 믿지를 않네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렇게 저는 말도 안 되는 추억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생기지 않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정말 좋았던 것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그런 기회가 온다면 좋을 것 같네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7년 된 남자입니다. 아내와는 2년 연애 후 결혼했고, 현재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다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 다니셨고요. 저는 무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셨기 때문에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시는 내내 제사를 안 지내는 것에 많이 서운해하며 사셨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무교이다 보니 저희는 제사를 지내며 살고 싶었어요. 그날 돌아가신 분을 하루쯤은 추억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보니 불가능이었죠. 아내 역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거기서 어머니와 아내가 먼저 알게 되었고, 그렇게 어머니를 데리러 교회에 갔다가 아내를 알게 되었고, 인사를 주고받다가 연애 감정이 생겨 연애를 시작했네요.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어머니와 아내이다 보니 남들이 다들 힘들어한다는 고부 갈등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결혼한 지 5년 차일 때 저희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만 보내셔야 했기에 더욱 그랬죠. 그러다가 6개월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진단 받을 때부터 얼마 못 사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름 오래 버텨주셨어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 고왔던 저희 엄마는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게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충격이 심하셨고 한동안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시고 헛소리도 하시고 밤에 동네를 배회해서 신고도 들어오고 저희 가족 모두에게 정말 아픈 일이었네요. 그러다가 이번 명절에 아버지와 저 그리고 아내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사를 꼭 지내고 싶었습니다. 다른 분들 제사가 아니라 그냥 저희 어머니 기일, 그날의 제사를 지냈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부자에게는 그렇게라도 어머니를 잊지 않고 싶었거든요. 아내에게도 말을 했고,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은 최소한의 것으로만 할 것이고, 그것도 다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최소한의 것은 그냥 밥과 국에 과일 정도만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하게 제사상을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대요. 그냥 어머니 기일날에는 납골당에 가서 어머님을 뵙고 기도하고 오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것이긴 하지만 아버지도 나도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도 제사를 지냈으면 했고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절대로 이걸로 피곤할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그게 싫다면 제사상이고 뭐고 다 아버지와 내가 하면 그냥 참석만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제사를 지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날 아버지와 내가 제사상 차리고 당신에게 참석하는 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화나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니 이제까지 해본 적 없는 아내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저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제까지 안 하던 제사를 이제 와서 지내자고 하느냐. 절대로 어머니도 이걸 바라시진 않을 것이다. 본인도 교회에 다니시면서 제사 안 지낸다 하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제사 지내주는 걸 좋아하실 것 같느냐. 오히려 굉장히 싫어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럼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 아버지랑 이따 오겠다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또 펄펄 뛰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면서요.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안 가고 집에 혼자만 있겠냐고요. 이렇게 사람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서 제 발로 직접 하게 하려고 하는 속셈 아니냐고 하더군요. 속셈이냐라는 소리에 저도 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걸 좀 몇 년만이라도 하고 싶다는 건데 신경 쓰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이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도 하고 싶어 하시니 자식된 도리로 좀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는 건데 왜 그러냐고요. 그랬더니 아버지와 본인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면서 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피곤하고 어차피 같은 이야기 반복할 것 같으니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그날을 보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일 후가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갔다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더군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서는 장인어른이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껏 안 하던 제사를 왜 갑자기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면서 뭐라 하시더군요. 권사님이 그걸 진정 바라시는 것 같냐고요. 이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저도 황당하고 화가 나서 저는 교회에 안 다니니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하느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하고 싶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와서 뭐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 저보고 저희 아버지 말은 거역하라는 뜻이냐고요. 저한테는 하느님보다 저희 아버지가 더 우선이라고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장모님이 오셔서는 급히 말리시긴 했지만 안 말리셨다면 뺨 한 대로는 안 끝낼 것 같은 손독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도 와서 말리는데 와이프는 자신의 아버지 옆에서 제가 맞는 걸 보고만 있더군요. 마치 아주 꼴 좋다라는 눈빛으로 말입니다. 지금 왜 저를 때리시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대들었더니 또 저에게 폭언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얻었으면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더니 이제는 제사까지 지내겠다고 덤비니 참 미치겠다고 하시더군요. 미치겠는 건 전대 말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계속 이야기하면서 얼굴 붉힐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하자고요. 그렇게 나가시더군요. 나가고 나서 아내에게 일부러 부모님을 여기로 오시게 한 거냐고 했더니 제가 말이 안 통하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버지한테도 전화가 왔네요. 장인어른이 거기까지 들리셨다고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바라는 건 절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닐 것이라며 그날 납골당에 가서 기도드리고 하는 걸 더 좋은 마음으로 봐주실 거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그냥 이렇게 분란 일으키느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고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건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인어른 댁을 갔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하셨으면 그 길로 우리 아버지한테까지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장 마음 아프고 슬픈 사람은 우리인데 당신들이 뭔데 와서 아픈 마음을 들쑤시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데도 와서 이렇게 속을 긁고 가냐고 했습니다. 옆에 따라온 와이프는 저한테 자기 아빠한테 무슨 짓이냐고 난리고요. 그래서 그러는 너랑 니네 집 식구들은 무슨 짓이냐 해버렸네요. 평소에도 자기 집이 좀 경제적으로 더 낫다고 은근히 저희 집을 무시하시더니 이번에 아주 제대로 무시를 하신 것 같아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잘난 돈이 뭐라고 이렇게 우리 가족을 뭘 하겠다는 것까지 방해를 하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가는 건지. 그 와중에 또 저보고 말대꾸하려 든다면서 골프채를 빼는 신용을 하는 장인어른을 보니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 대 때리시라고 했고 아내와 장모님이 말려서 사단은 안 났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도자기를 하나 던져서 깨시더군요. 참 기가 막혀서 저한테 던지셨으면 바로 경찰서로 가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하며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도 싫고 제 속도 말이 아닌지라 술 한 병 사서 아버지에게 갔네요. 아버지와 저는 서로 별다른 대화는 안 했습니다만 마음은 같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길로 현재까지 아내와 별거 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내가 짐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네요. 그놈의 제사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뭐 한 번이라도 제사라도 지냈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한 번도 못 해보고 말만 꺼내는데도 이 난리가 나다니요. 지금 마음으로는 다시는 아내 얼굴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제사 지내는 분들은 정말 없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에는 참석만 해도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안 하던 제사를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까? 어머니 보내고 얼마 안 돼서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어 참 힘든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의욕이 없네요. 제사 참석 안 해도 되고 준비도 알아서 하고 하겠다는데도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니 제사 지내지 말라니. 제가 꽉 막히고 멍청한 생각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억지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제가 만 1살 즉 돌이 되기 전에 엄마라는 사람은 동네 아저씨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와 2살 많은 오빠는 중간중간 몇 달씩 할머니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긴 하지만 아빠가 저희 2남매를 거의 다 키우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생 때쯤 엄마라고 하면서 갑자기 집에 와서는 이것저것 돈이 될 만한 것들은 팔아서 챙기고 며칠 동안 매일같이 아빠랑 싸우시다가 이혼하셨습니다. 그 며칠 동안이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 전부입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도 정도 없었지만 그 며칠 동안의 일들을 보면서 엄마라는 2글자를 완전히 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없이 자란 저희 2남매가 옷차림이 후줄근해서 학용품이 없어서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이라는 송가질 받을까 봐서 밤낮 구분 없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아빠는 제가 시집을 간 다음 해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에 친오빠와 부둥켜 안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저의 착한 남편과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진짜 부모님이 되어주시겠다면서 그전보다 더 잘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랑을 준 아빠와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지 요리 및 각종 살림도 미흡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준 남편과 시부모님 덕분에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내가 아이를 낳아서
사랑을 주고 잘 키울 수 있을지 항상 엄마가 된다라는 것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는데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한 아기 천사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친오빠며 시부모님까지 너무 행복하시고 아직도 태어나려면 멀었는데도 벌써부터 아기용품과 선물까지 보내주시면서 나날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았지만 몇 번이나 전화가 더 오길래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외삼촌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외갓집 식구들이 누가 있고 외사촌은 있는지 등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저희 남매를 찾으신다면서 병원으로 한번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엄마라는 글자를 머릿속에서 잊고 살았던 저에게 엄마가 저희 남매를 찾는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엄마라는 사람은 아빠와 이혼하기 직전에 잠깐 집에 들어와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뒤져서 챙기기 바빴고 저희 남매 돼지저금통은 물론이고 심지어 저의 첫 생리 기념으로 아빠가 사주신 금반지도 훔쳐가셨습니다. 아빠랑 이혼하고 집을 나가는 마지막 날까지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밥 한 번 얻어먹지 못했고 끝까지 저희 남매에게 돈 될 만한 것들을 내놓으라며 소리만 지르다가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죽을 때가 돼서 보고 싶어서 찾는다고 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멍해 있다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날 저녁에 친오빠네도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친오빠도 같은 전화를 받았다면서 많이 당황했다고 하였습니다. 친오빠와 새언니와 남편과 넷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나는 것이 맞는 건지, 안 만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정말로 엄마가 찾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이 사기 전화인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결론은 남편과 친오빠만 엄마가 입원해 있다는 그 병원에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다녀온 남편과 친오빠는 저와 새언니는 같이 안 다녀오길 잘할 것 같다면서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일단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맞고 건강이 안 좋은 것도 맞고 그래서 저희 남매를 찾는 것도 맞지만 보고 싶어서 찾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이부 형제도 있었지만 다른 남자와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남자는 물론이고 이부 형제들까지도 엄마를 도와주거나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중이고 엄마가 찾는다면서 전화를 준 외삼촌이라는 사람도 엄마의 병원비 및 추후에 있을 장례비 등 돈 문제 때문에 엄마가 아니라 외삼촌이 저희를 열심히 찾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면 받아주고 연락을 하고 지내야 하나 고민했던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오빠는 보태줄 생각도 없고 평생을 엄마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돌 되기 전에 엄마가 집을 나갔으니 친오빠도 만 3살이 되기 전에 엄마와 이별한 것이기에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다녀온 이후에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께서는 혹시라도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봐 걱정이 되셨는지 매일 안부 전화를 주셨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저한테 돈 달라며 찾아올까봐 걱정이 된다면서 요즘 매일 같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못 오는 날에는 친오빠가 대신 와서 출퇴근을 시켜줍니다. 괜찮다고 하였지만 제 말이 안 들리는지 병원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엄마의 사과를 받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마음에 응어리를 풀고 엄마와 이야기를 한다면 투정도 부리고 싶었고 화도 내고 싶었고 낳아주셔서 고맙다고도 하고 싶었는데 평생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마음 한편으로 아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저는 엄마의 사랑을 잘 모르고 살았고, 앞으로도 평생 모를 수도 있겠지만, 몇 개월 뒤에 태어날 저의 아기에게는 엄마의 사랑을 최대한 많이 주면서 이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처음에는 외삼촌에게 엄마가 찾는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 무슨 염치로 이러나 싶었고, 화도 많이 났지만 몇 주의 시간이 지났고, 여전히 엄마가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난 이제 엄마를 용서하려고 해. 그렇다고 웃으면서 엄마를 볼 수는 없겠지만, 멀리서나마 엄마가 잘 지내길 기도할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